반갑습니다. 예. 또 새로 이렇게 뵙는 분들도 아주 반갑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제주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제주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제주 공항이 붐비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붐비는 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체킹 카운트에서부터 붐비는 거예요. 엄청나게 붐벼요. 그래가지고 시간 한 4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날사 말고 이 택시 운전수가 아주 여유있게 운전을 해서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한 4, 50분은 전에 닿겠지. 그 정도 닿으면은 체킹하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40분 전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앞으로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거기 직원한테 9시 출발, 이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줄 서라는 거예요. 그래 줄 서가지고 하니까 딱 9시 20분 전에 체크인이 됐어요. 가방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줄이 쫙 몇십 명씩 서 있는 거예요. 이 생체 뭐 이거 다 등록한 사람들 줄도 한 20, 30명씩 줄마다 서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비행기 놓쳤구나.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50분이 늦게 출발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사에 그렇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APEC, 아페크. 아페크 앞두고 이 격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리고, 보안 체크하는 격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그 관리하는 뭐가 불탔잖아요. 중앙 관리 시스템, 컴퓨터 관리 시스템. 이게 불타가지고 지금 그거 회복하려면 뭐 11월까지 가야 해요.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 이게 그런 거의 마비시키는 그런, 마비까지 아니지만 타고 왔으니까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의 일부를 경험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지금 오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노동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가서 매뉴얼로 했어야 하는 작업들이 이제 컴퓨터가 하고 AI가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나요? 어떤 부분 상당히 편해지는 거지. 그런데 편해지는 것만큼 그게 이렇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거죠. 능력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옛날 매뉴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맡겨버렸으니까 매뉴얼로 할 능력을 전혀 기르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딱 고장 나버리면은 올스톱. 옛날에는 이 사람들의 암산 능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산이 암산 능력을 대체했고, 그래서 주산 구단 누군지 아세요? 김정경님. 주산 구단이었어요. 아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주산 구단이 필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세대만에 지금 주산 구단이 필요 없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도 전부 AI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지금은 뭐 다 기계화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경험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그 노동을 어떤 인간이 아닌 뭐에 맡기고 싶어 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메르 신화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수메르 신화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신들이 옛날에 일들을 했다고. 신이 여러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들이 직접 다 그 매뉴얼 작업을 신들이 했다고. 그런데 야 이거 우리들이 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마둑이라고 하는 신 있죠. 마둑이 그 수메르 신이에요. 바빌론의 신. 마둑이라는 신이 이제 그 신들끼리 전쟁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그 수메르 신화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에누마 엘리스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이야기들 쭉 나오는데 거기서 신들이 서로 이제 어떤 것에 얽혀가지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마둑이라고 하는 신이 제패를 해. 그래서 마둑이 신들의 왕이 딱 됐어. 그래 그 마둑이 인간을 창조를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쫙 나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읽느라고 한참 시간을 또 보냈는데, 그 재밌어요.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재밌을 거예요. 에레미야서 성경에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벨리 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둑 신이 공포에 떤다. 이렇게 나와요. 마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그런데 이 이야기, 흡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갑자기 나와. 이게 뭔가 굉장히 저도 좀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수메르 신화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점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메르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의 이 어떤 그 노동력을 이렇게 대신해주기 위해서 창조된 신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딱 나와서 이게 상당히 아주 오래된,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어디 이야기일까? 이게 수메르 신화하고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화가 발전해서 이제 나중에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 때 홍수가 나고, 그리고 노아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셈이라고 있어요. 셈의 족보들이 쭉 나와요. 그 내려가다가 이제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우는 이제 대목이 나와요.
바벨탑을 세우고 이제 그걸 뭐 하다가 이제 마을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마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을들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살아남은 인간들이 인지가 이제 더 개발되면서 오늘 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인간이 하는 일들을 기계에 맡기는 일들을 지금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다시 지금 신들이 노동을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 비슷한 거가 지금 현재 인간들이 마치 옛날 신처럼 돼서 자기들 대신 노동해줄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현대 과학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걸 똑 닮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노동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 방식도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혹시 간판 방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간판 방식? 못 들었겠지. 이것도 한 40년 전 시작된 이야기니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라고 하는 데서 이 생산 시스템에서 엄청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요. 그게 간판 방식이야. 간판을 사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고, 옛날엔 자동차 공장에서 아주 큰 게 원료 창고였어요. 원료. 부품 창고였어요. 부품 창고. 부품 창고를 예를 들면은 하루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부품들 비용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한 달분씩 쌓아두고 이제 이렇게, 왜냐면 부품 조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분씩 부품이 쌓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 생산을 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도요타에서 이 간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이 한 달씩 재고를 쌓아야 할 것을 일주일로 줄여요. 그래가지고 이 방식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지금은 그 간판 방식이 아주 기본 방식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생산 라인 자체를 인간들이 다 조립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인간들이 다 빠지면서 로봇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AI 장착된 로봇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로봇들이 인간 대신 이제 팔다리 역할을 다 한다고, 옮기는 것, 뭐 이런 걸 다. 공장에 이제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작업을 했던 거를 이제 로봇들이 와가지고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이제 식당에 가도 볼 수 있죠? 서빙할 때, 서빙할 때 로봇카가 쫙 와서 딱 와서 머물잖아요. 이 앞으로 이제 점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 개조까지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명공학이 발달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수명이 어때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게 평균 수명이 얼마라고 되게 보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뭐 보험이랄지 연금이랄지 이런 시스템을 지금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점점 그 사회적인 시스템도 지금 어떻게 갈지 몰라. 이 수명이 뭐 지금 몇 년 시대라고 그러죠? 100년, 100세 시대. 근데 100세 시대를 넘어서 뭐 120세, 150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올 거다는 거지. 이 생명공학 발전뿐만이 아니고 이게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공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더 뭐하는 게 뇌에다 칩을 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비 환자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고. 뇌에다 칩을 심어서 손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달지. 또는 자기 손이 아니라 나무 손을 이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로봇 팔이 저기에 있어. 그 로봇 팔이 내 대신 움직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 그 칩을 씌우면은. 이 앨런 머스크라는 친구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세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뇌하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BCI라고 해서 Brain Computer Interface에서 BCI, 기업으로 해서 뉴럴 링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불구되어 있는 사람들,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걸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옛날 신으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뇌도 계속 살리고, 계속 살리고, 그 살아있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몸을 빌려가지고, 육체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수천 년도 살 수 있다. 그 사람의 뇌가 수천 년도 살 수 있다. 이런 꿈까지 이제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미국이 물론 선도지만은 중국이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서도 푸단 대학교 연구진이 척수 마비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삼중 통합 뇌척수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한 수술에 성공했다. 환자들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몇 주 만에 독립적으로 걷거나 신경 기능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 이게 이제 대단한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도전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상당히 있는 걸 봤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제주공학 경험이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떤 시대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기술 발전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하는 이런 시대로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식당에서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게 급속도로 지금 아마 지금까지는 이게 이렇게 발전하지 단계는 아직 안 왔어요. 아니 특이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그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한 특이점에 도달하면은 이 발전 속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세계가 지금 상상도 못할 세계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수반되는 이제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말고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모르는 일을.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컴퓨터를 딱 켜면서 보니까 뉴스가 딱 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대통령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 영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종신 대통령을 하고 싶다. 하루 남지. 그래야 트럼프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이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그것은 헌법에 손을 댈 것임을 시사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공개, 비공개 석상에서 종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싶다는 농담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학만 이렇게 과학기술 이런 것만 지금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종신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을 딱 끊었잖아요. 그게 미국의 소위 건국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제퍼슨이라든지 워싱턴이 그래도 초대는 종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왕제에서 나온 거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당연히 영국 왕처럼 종신해야 할 거 아니야. 초대는 그거 하시라고 하니까 하고 두 번 딱 하고 대통령직은 두 번 임기가 끝이라야 한다. 딱 하고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헌법에 명문화 됐나요? 명문화 안 됐는지 몰라. 그건 모르겠어요. 루즈벨트는 사선을 했잖아요. 전쟁 중에 다리에서 말을 내려올 수가 없다. 말 타고 가다가 책임자가 다리 중간인데 거기서 말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사선까지 갔잖아요. 2차 대전 때문에. 전쟁 중에 딱 한 번 그 사선 기록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상황이지. 근데 지금 전쟁 상황인가? 트럼프 대통령도 종신직을 하게. 본인이 전쟁을 하고 싶다. 본인이 전쟁을 하고 싶다. 참 어려운 세상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실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이야기를 나중에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별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생각을 하면서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발현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발현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만물이 사랑의 발현이 아닌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발현이 아닌 게 없다. 살아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먹을 수 있는 거가 썩기 시작한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만이에요. 썩기 시작하면 못 먹어. 그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해. 돌아가서 다른 사이클을 거치하는 거지.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살아있는 사이클을 거치는 거예요. 생명의 사이클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진동 영역에 됐을 때 그것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위에나 밑에는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나는 위의 영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위의 영역.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진동수가 낮은 썩기 시작한 그런 음식들을 못 먹는 것처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딱 어떤 그 진동된
되어 있는 음식물을 먹지만은 그 위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지. 신의 영역일지 모르지. 우리가 신이라면 먹을 수 있는지 모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럼 안 보인다면 공기도 거기에 속하는데 인간한테 주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사랑을 먹고 산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왜곡된 것들, 그 모든 것들도 근원적으로는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이 아닌 것과 관련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이원화 시켜가지고 나한테 쓸모있는 것은 내 편이야. 사랑일 수 있어. 아닌 것은 사랑일 리가 없지. 이렇게 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 마틴의 서비스 하나를 조금 잠깐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나눈 지금 현재 상태의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건데, 창조적 움직임의 증거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움직임이 제때 새 땅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태들이 나타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창조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냥 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되질 않는다.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창조는 그렇다. 우리가 이 창조 과정에 함께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아까 과학 이야기를 하고 그 발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한 것이 창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것은 파괴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놔두고,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이 창조 과정과 함께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창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새 땅의 형태, 새로운 형태, 우리의 의식이 더 발전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드러나고 있는 새 땅의 형태. 이것은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형태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이 어떤 창조 과정과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있고, 그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런 과정에 지금 합류를 하신 거라고. 이런 과정에 이게 창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의 합류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과정이 일어나요. 의식의 창조가 일어나요. 새로운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예사롭게 보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거가 내 내면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하고 눈을 밝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뭐가 눈에 띄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살아있는 형태들이며, 살아있는 형태의 특징은 순간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창조 과정을 통해서 의식이 변화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한 것은 살아있는 형태다.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진화한다. 그게 생명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계속 진화하는 것이. 사람은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 변화들이
노화와 관련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노화는 붕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과정은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창조 과정 물, 공기, 땅,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물, 공기, 땅, 불 또 물 사이클로 왔는데 그 물 사이클로 온 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차원의 물 사이클로 오고 또 돌아서 또 물 사이클을 가지만은 또 다른 차원으로 오고 또 물 사이클 또 물, 공기, 땅, 불, 물, 공기, 땅, 불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창조 과정을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친다. 그런데 그 변화가 노화와 관련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노화는 붕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노화는 그 시점에 적합하도록 형태를 바꾸는 것이며 천사의 올바른 사용에 맞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1000년을 살고 싶다, 뭐 종신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현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바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경험을 연구시키고 싶다는 그런 바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우리가 노화로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고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노화는 그 시점에 적합하도록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천사의 올바른 사용에 맞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육체적 형태가 더 이상 올바르게 사용될 수 없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붕괴하는 형태의 관점이 아니라 천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경험의 붕괴 측면이 달라집니다. 붕괴도 있지만 통합도 있으며 자신의 창조적 봉사의 즉각적인 영역에 적합한 것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성과, 모든 육체적 기능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나이가 들면은 이게 못 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예를 들면 다시 뭐 DNA를 조작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한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큰 시각으로 봤을 때 물공기 땅불의 큰 창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노화가 와서 더 이상 이 기능이 이 땅에서 기능이 적절치 않을 때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은 원래 왔던 땅으로 보내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지금 현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사이클인데 그것을 지금 거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바벨탑 이야기 했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했다고. 그게 이제 과학적인 성취를 하려고 했던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결국 못 쌓잖아요. 결국 쌓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기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창조 능력, 인간의 영역대, 그 진동대 너머의 것을 바라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을 먹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바벨탑을 쌓았을 때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대가 있고 아마 그 위에 때도 있을 것이다. 신이 먹을 수 있는 넥타르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게 바벨탑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인간들이 현대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현대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세 땅의 영의 지속적인 표현을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꾸준히 함으로써 여기에 안정성을 드러내며 더 이상 아무것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그 창조적 영의 증가된 발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간에 우리는 그 영향들에 기뻐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유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원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한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그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전 이야기예요. 타락해서 인간이 떨어져서 그 아래 상태로 떨어져서 드러난 이야기. 어떻게 그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름의 이야기예요. 지속적인 부름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응답했는가. 응답한 사람들이 가끔 나타났지. 응답했는가. 그리고 그때 역사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것을 다시 인간 전체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하늘의 노력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라고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 스토리를 다시 쓴다. 다시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지금 인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국 다시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원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 부르는 자와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하면 하늘과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과 하나님과 또는 부처님과 하나가 돼서 인간들을 다시 부른다. 다시 너의 자리로 오라. 돌아오라. 지금 그 수천 년에 이른 그 인간의 역사를 이제 끝내고 그 이전 원래 낙원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우리는 함께 그 원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함께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함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함께 하나가 돼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리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이 세상에 알리고 여기로 오라. 이 자리로 오라. 함께 그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이 지구가 그러한 존재들로 채워질 때 이 지구의 역사가 그동안 인간이 떨어진 뒤에 그게 얼마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요한다께서는 그게 불과 얼마 안 된다. 짧은 시기다. 2만 년도 안 되는 시기다. 인간이 타락한 시기가. 그 시기 동안에는 사실은 이 지구가 이 우주에서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인간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그러한 몸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진동, 그 진동을 통해서 우주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었는데, 우주적으로 주어졌었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이 지구는 지금 어둠에 쌓여 있다. 그 역할을.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어둠에 쌓여 있는 부분이 이 지구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됐을 때 이 지구의 모습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 태양계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이 태양계는 태양계와 그 위성들이죠. 이 모습이 원래 회복되고, 그럼 이 태양계의 역할이 다시 회복돼서 이 우주에서 태양계의 역할이 다시 회복될 날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인간이 지금 어떤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느냐 상승하느냐 하는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다. 굉장히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태양계 넘어서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찰나지만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찰나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인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어떤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층이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의식 말고 우리의 무의식이 있고 초월의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의 의식층에 올라오질 않아서 그렇지 내려오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초월의식과 이 무의식까지 다 이게 우리의 의식 범위,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7차원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움직이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아주 간단한 한 예로, 어제 제가 오랫동안 내가 모시고 있던 회사에서 선배의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제주에 있었으면 안 갔을 거라고. 근데 내가 서울에 와 있는 동안에, 어제는 내가, 오늘 물론 서비스 준비도 있었지만은 일체 어떤 다른 스케줄을 안 잡았어요. 그냥 그제 몰아서 다 스케줄 다 잡아서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그리고 어제는 비 왔거든. 그런데 어제 아침에 딱 소식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 갈 수가 있었다고요. 가서 딱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나를 기억해. 옛날에 집에 오셨잖아요. 재영 아저씨잖아요. 그 집에 있을 때 도원님하고 나하고 가끔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렸던가 봐. 근데 지금 이 양반 나이가 꽤 됐을 텐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닐 텐데, 날 재영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세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 이야기지. 그러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하고 연인애가 그렇게 깊었구나. 그러면서 이 양반이 딱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알고 딱 날 잡아서 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역인 거지.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 맞아요. 그런 기분이 딱 든 게 처음이었거든. 그러면서 그분 재단에 책 안 나와 바치고 싶습니다 하고 재단에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계속 오가는 도중에 어떤 그런 깊은 다른 어떤 생각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층에 딱 와 있질 않지만은 어떤 다른 층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 어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마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거기 열 수 있는. 그러게 됐을 때 사실은 아까 다혜님이 이야기했는가?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것들에 우리가 사용할, 우리 뇌의 능력을 몇 프로 쓴다고 그랬죠? 아니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캐파, 이 능력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극히 일부인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제약,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열려있다면은, 그리고 특히 사랑에 열려있다면은, 그리고 모든 순간을 그 사랑의 진동 가운데 내가 접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기계를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인간이 이미 그런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잠재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예.